출장 갔다 온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송 PD님. 예, 고생 많으셨는데 뭐 첫 잔을 막걸리로. 예, 일단 아무래도 계절이 여름이다 보니까 오늘도 좀 땀을 좀 흘렸잖아요. 오늘 일단 요걸로 국순당 쌀막걸리 한번 드시죠. 예. 이 잔이 저거 잔인데 한번 먹고 씻어야겠네. 혹시 국순당에 대해서 뭐 알고 계시는 게 있나요? 국순당은 사실 그 뭐죠? 국순당 제일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배상면주가 그러니까 국순당 하면 백세주가 되게 유명하죠. 백세주가 국순당이었습니까? 네. 백세주가 진짜 제가 그 대학생 때 저희 어머니가 복집 같은 걸 했는데 거기서 친구들 그때 근데 백세주가 좀 비싸가지고 맛도 진하고 그래서 그때 소주랑 섞어 먹고 막 50세주로 막 먹고 이랬거든요. 그 백세주를 대학교 때 드셨다는 거는 집이 좀 살았다는 겁니다. 집이 살았다는 게 아니라 보통은 맥주도 사실 먹기가 힘들었죠. 있는 집 자식들이 아니면. 뭐 백세주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이게 뭐 퀄리티도 좋지만 맛도 좋고 비싸서 사실 뭐 누구나 먹을 수 있는 술이 아니었던 걸로 저렇게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구나. 근데 이게 지금 배상면주가로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네, 이걸 팔렸나? 저도 좀 검색을 해보니까 배상면 씨가 처음에 이제 도가를 만들어서 술을 만들다가 돌아가시고 나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쭉 다들 창고로 하나씩 등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요거는 뭐죠? 어디서 만든 거죠? 안 나와 있어요. 국순당에서 만든 거죠. 국순당에서 업소명 소재지 주식회사 국순당. 그러면 첫째 아들이 국순당을 물려받았고, 그랬어요. 네. 그리고 둘째가 배혜정 씨인데 배혜정도가 되게 유명합니다. 거기도 전통주로 되게 유명하죠. 그리고 셋째가 배상면주라고. 그러면 요거는 저는 보통 탁주를 좋아하는데 제가 잘못 샀어요. 살균 탁주를 사가지고. 살균 탁주는 이 다 균이 없어진 거 아닙니까? 그죠? 뭐 남아는 있겠지만 이게 살균이다 보니까 탄산의 그 톡 쏘는 느낌, 네. 그게 대부분 없죠. 근데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 그 초등학교가 아닌 국민학교 다녔을 때 술 심부름을 하면 대부분이 다 생이 아니라 탁주 멸균이었어요. 그때 당시. 네. 근데 그때 저도 심부름을 하면서 초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한 모금 마셨을 때 되게 맛이 술이 진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 나오는 술들, 탁주들은 보면 좀 연하죠. 톡 쏘는 맛도 없고 술이라기보다는 좀 음료에 가깝다는 그런 느낌을 많이 받는데 옛날에는 그게 이제 술 같은 느낌, 도수도 좀 높았겠죠. 그러니까 어려서 그런가? 아니 아직 생생할 때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먹었는데 보통은 사이다를 많이 써. 나 목이 마르니까 한잔 적시시죠. 예. 근데 탄산이 없진 않은 것 없는데 이게 뭐가 올라오긴 하네요. 탄산이 그래도 살균했지만 있겠죠. 역시 또 단맛, 얘네만의 단맛이 있고 단맛이 확실히 세네요. 원래 그냥 일반 탁주면은 이게 타서의 시간이 지날수록 단맛이 좀 더 줄어들면서 알코올이랑 탄산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역시 얘는 균이 분해를 멈춰서 그런지 원래 효모라는 게 그죠? 당을 계속 잡아 먹으면서 알코올이나 탄산을 내놓는데 아무래도 살균 탁주다 보니까 장점은 오래 보관할 수 있고 아무래도 좀 효소 그게 좀 덜하니까 눕혀서 보관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 생각이 드네요. 원래는 생 탁주는 눕혀서 보관하면 이게 막 터지고 막 흘러내리고 하는데 얘는 뭐 분해를 멈췄으니까. 근데 제 생각일지 모르겠지만 그 어릴 때 술 심부름 하면서 주전자를 한 모금씩 마시던 그때 탁주랑 요즘 탁주나 동동주나 막걸리들은 너무 좀 부드럽고 단맛이 많이 느껴지는 이것도 뭐 예외는 아닌 것 같고 남자, 여자, 뭐 남녀, 노가 아주 다 그냥 두루 즐길 수 있는 그런 맛이 돼버린 것 같아요. 확실히 달아서 조금 덜 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의 개인적 의견. 뭐 무아스파탐이고 뭐 이런 거 다 좋은데 저도 개인적으로 좀 비싸지만 그리고 시중에서 잘 구할 수 없는 홍명선 막걸리 그걸 제가 좋아하거든요. 다음번에 한번 다음에 한번 리뷰하시죠. 예, 송명선 막걸리 한번. 저번에 제가 한번 먹어보지 않았습니까? 먹어봤는데 저는 너무 평양냉면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만 단맛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오히려 가지고 약간 그 뭐라 해야 됩니까? 그 쌀 비린내라고 해야 되나? 전 그게 조금 많아서 전 솔직히 좀 그렇긴 했어요. 근데 그렇다는 건 별로 취향은 아니시다. 그렇죠. 저는 그래도 조금 단맛과 비린내를 좀 죽일 수 있었으면. 근데 괜찮아, 나쁘지 않았는데 좀 신맛도 좋아하거든요. 유산균이 많다라는 거니까. 그래서 그거는 약간 다른 거랑 좀 블렌딩해서 먹으면 괜찮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요즘 막걸리들이 사실은 시중에 이제 뭐 기타 이제 살균 탁주보다는 유통기한이 짧지만 그래도 좀 긴 편이거든요. 그게 원래 옛날에는 어릴 적에는 이게 술이 어느 정도 익으면 팔았었는데 이게 이제 전국망 유통을 하고 보관을 해야 되다 보니까 술이 사실 익기 전에 저희가 타서 마시는 그런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술이 안 익으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 일단 머리가 아픕니다. 먹고 나면 다음날. 익은 술은 많이 머리가 아프지 않아요. 신기하네요. 좀 더 이 불순물이 소도가 많이 잡아먹어서 그런가? 그래서 이게 이제 보면 유통기한이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벌써 내년까지 아닙니까? 그렇네. 25년이 아니라 26년입니다.
지금은 2025년 6월 약간 예, 중순이죠. 그래서 이제 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트나 아니면 장을 보러 가서 우유 같은 거 살 때는 되게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걸 사잖아요. 그게 좋죠, 사실은. 오래 먹을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막걸리 같은 경우에는 물론 신선한 것도 있지만 될 수 있으면 좀 유통기한에 근접한. 다가가서 자체적으로 조금 익은 막걸리를 사면 본연의 맛을 좀 느낄 수가 있지 않나. 저도 그건 공감합니다. 네. 너무 좀 유통기한이 많이 남은 거는 좀 분해가 덜 돼서 단맛이 굉장히 많이 나고. 그 참고로 시큼한 막걸리의 그 최고봉이라고 할 수 있는 산성 막걸리 같은 경우는 금정산성 막걸리. 예, 맞습니다. 아, 야, 그놈은 그 그거 진짜 유통기한에 거의 그 마지노선에 있는 그런 애들을 집어오면 거의 이건 뭐 식초 반, 요구르트 반. 야, 이거 먹으면 정말 뭐 다음날 아침에 정말 장이 이게 홀가분해지겠구나. 그 느낌이 딱 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채널에서도 막걸리를 많이 다룰 예정. 저희 전통주도 송 PD님이랑 저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막걸리가 저는 개인적으로 제일 많이 먹어요. 이 위스키보다는. 제가 위스키 소개하는 걸 많이 했지만 전통주라든지 이런 것도 혹시 있으시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제가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걸 해달라. 네, 그러면은 어떻게든 구해와야죠. 얼마 전에 제가 어떤 임시적 모임에 갔었는데 어떤 분이 신동 막걸리라고 사왔어요. 이 막걸리 특징이 뭐냐면 바나나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와, 막걸리 아무리 바나나는 밀맥주에서 살짝 나고 하거든요. 근데 이 막걸리에서 그게 났다고 그러니까 막걸리에다가 뭐 밀을 섞었나? 그런지는 확인을 못 해봤지만 실제로 맡아보니까 바나나 냄새가 살짝 나는 거, 살짝. 그 아마 맞을 겁니다. 밀로 만드는 막걸리들이 꽤 있죠. 네. 그렇습니까? 왜냐면 쌀이 귀하던 시절에는 대부분 밀로 많이 만들어뒀던 시기가 있었으니까. 그래서 이 곡물과 효모에 따라서 이 향취나 이런 맛이 진짜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밀로 만들면 바나나 향이 아니면 뭐 맥주에 위트 맥주라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대부분 바나나 향이나 좀 그 비스무리한 향이 납니다. 위트를 하면 뭐 걔가 위트가 영어로 밀. 위트가 있는 맥주인 줄 알아요. 그게 아니고 보통 그냥 쌀, 보리, 밀 사실 얘네들로 많이 만드니까요. 맞아. 술이라는 건 진짜. 그래서 이번에 위스키 하면서도 제가 느꼈던 거는 야, 곡물이 여러 가지 일을 하는구나. 근데 곡물이 실제로 많이 들어가니까 미국에서도 그 버번 위스키 만든 그 유래가 옥수수가 무지하게 많은데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되냐 해서 진짜 옥수수 많이 들어가잖아요. 뭐 몇 명이서 먹을 거를 증류하고 숙성시키면 이제 옥수수가 엄청나게 들어가니까. 위스키에 대해서 정말 문외한이었을 때 사실은 이제 위스키 말고 뭐 와인이나 아니면 뭐 럼, 보드카 그리고 또 뭐가 있죠? 그 서양주로 또 유명한 게 있지 않습니까? 과일로 만드는 브랜디, 와인, 꼬냑. 꼬냑. 네. 꼬냑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일이 주가 되는 거죠. 꼬냑 지방에서 만든 포도로만 한 포도였구나. 네, 포도. 저는 사실 이제 단 과일로 만드는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위스키들 대부분이 특유의 그 단 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거는 뭔가 당도가 굉장히 높은 과일로 만들어졌지 않았겠냐라고 했는데 오히려 주 재료가 보리라는 사실을 듣고 좀 충격을 받았죠.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위스키는 곡물로 증류해서 한 게 위스키고 과일로 한 거는 전부 다 브랜디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꼬냑 지방에서 포도로만 한 걸 그 꼬냑이라고 하고 럼은 사탕수수. 근데 그 경계가 정확하진 않아요. 왜냐면은 나라마다 법률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꼬냑은 청포도로. 근데 색깔이 청포도 색깔이 아닌데 그래도 오크통이 나왔나? 와인을 진짜 완전 갈아 넣었다 할 정도로 굉장히 진한데 불그스름한 보라색이죠. 꼬냑은 약간 투명한 거. 꼬냑도 저희 집에 있는 거 나중에 또 와서 그것도 한번 리뷰해 보시죠. 꼬냑은 근데 향이 그렇게 막 위스키처럼 다채롭진 않더라고요. 제가 처음에 맡아보니까. 잠깐 흘러가는 이야기로 꼬냑이나 포도주를 담그는 그 포도는 일반 사람들이 못 먹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술용으로 따로 있나 보구나. 저 국순당 알막걸리 요거는 어느 정도 가격에 구입을 하셨습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2,000~3,000원 할걸요? 보통 저희가 접하는 이제 슈퍼나 아니면 편의점에서는 일반적으로 한 1,500원, 1,800원 하지 않습니까? 일반 막걸리가. 예. 그렇죠. 그거보다는 좀 조금 비싸 더 비싸죠. 보입니다. 예, 좀 더 비쌉니다. 왜냐하면 여기 세 번의 발효로 뭐 풍미를 입혔다고 하는데 보통 저희가 먹는 그 이제 싼 막걸리는 단양주라고 해서 한 번만 발효시킨 거거든요. 얘는 세 번이라고 하면 보통 이제 삼양주라고 해서 발효를 시킨 데다가 곡물을 또 붓고 또 한 거라서 그러면 당연히 뭐 1.5배에서 2.5배 정도 더 붙겠네요. 가격이 아무래도 2배 이상은 되지 않을까. 그렇죠. 공정이 복잡해질수록 항상 가격이 좀. 알코올이 이거는 5.8도. 삼양주라고 하면 적어도 한 10도 이상은 올라가는데 이건 뭐 일반적인 그런 삼양주는 아닌가 보네요. 뭐 조금 뭔가 물을 좀 더했다든지. 그러면은 뭐 1차 요 막걸리는 여기까지 하고 그래도 끝고 매점이 있어야 되니까 다음에는 요거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